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모험하고 탐험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멈추게 하는 일이고 질문은 건너가는 일이에요. 건너가는 인간을 진짜 인간이라고 볼 때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동시에 갖게 해주는 것으로는 책 읽기가 최고예요. 책 읽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니라 수련하는 일이에요. 제가 철학자로서 가장 중점을 주고 있는 부분은 독립입니다. 독립적 사유, 독립적 주체, 그것에서만 자유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또 풍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서 나는 금방 죽는다라고 서너 번 읊조린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덜 째째해지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철학자의 일상. 하루하루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지요. 철학하면 관념적이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주인공과 함께라면 오래된 생각의 틀을 깨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철학자,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명예교수를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화면으로나 지면으로 너무너무 많이 뵙고 그러다 보니 여기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우리 김현철 MC님을 그 텔레비전에서 자주 뵀습니다. 주로 예능 프로에서 뵈셨겠죠. 우리 집에서 아주 인기 있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명예교수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좀 이렇게 이러신 분일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 보니까 왕성한 현역의 에너지가 저한테 느껴지는데요. 몇 년도까지 강의를 하셨습니까? 저는 1998년에 교수가 돼가지고 2016년까지 강의했습니다. 그간 하시면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명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굶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대학 강단을 접으시는 때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주변에서 는 다들 말렸죠. 학교에서도 사표를 1년 동안 수리를 안 해주고 많이 말렸죠. 사모님도. 우리 집사람은 이 사건이 한참 터지고 난 한참 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리둥절해 있었고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의 고민, 나의 생활, 나의 처지를 상의해 오거나 그러신 묻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묻는 분도 많고 또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많이 묻곤 하죠. 그 뭐라고? 그냥 같이 대화를 하죠. 묻는 분한테 해결책이 없으면 사실 저한테도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주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어차피 답들은 다 자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이름으로써 저에 관한 고민거리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 강연이나 책을 보면은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 예. 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로 예. 귀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철학의 기본은 일단은 나를 만나는 것인가요? 예. 그 철학의 기본은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철학은 그 인간이 하는 그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유를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사유. 예, 생각. 근데 이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유를 하려면은 이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그것을 더 잘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아직까지 알았다가 또 오늘 보면 또 모르는 것 같고 예. 또 내일 보면 또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아는 것 같고 이게 예. 참 불분명한데요. 예, 근데 그건 자기한테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 예, 네. 거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이것이 자기한테 분명한 것이 가장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네. 쉬운 일인데 어. 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예.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뭐 가정을 돌보고 하다 보면 나이가 뭐 30, 예. 40, 50 막 예. 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예, 예. 그런 욕망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습성.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자기한테 분명하면 모든 일이 단순해지고 명쾌하고 예. 또 효과도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관심도 두고 있고 관심을 두고. 또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도 예. 들을 테니까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안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 항상 그 자기한테 이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즉, 아까 사회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금방 죽는다. 네, 인생이 맞습니다. 짧다. 네. 이것을 아주 철저히 인식하면 인식해야 돼요. 도움이 예, 돼요. 예, 예. 근데 또 인생이 짧다. 이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모호한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지나간 인생은 되게 짧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은 되게 길다. 근데 우리가 인생 이렇게 개념화하면은 네. 마치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고요. 짧은 것은 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짧은 거예요. 맞습니다. 목숨. 예. 목숨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이 짧은 거지 인생이 짧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금방 죽는다고 몇 번 읊조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규격을 갖춰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가끔 생각나면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금방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생은 짧다는 말은
가짜 말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금방 죽는다는 말은 진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도 모호하고 짧다라는 것도 뭐에 비해서 짧으냐라는 그렇죠. 것도 모호하죠. 예, 예. 그렇지만 내가 목숨이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금방 죽는다. 이거는 그렇죠. 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건 내 거죠. 그러니까 왜 나에 집중하느냐. 이 세계 존재하는 것은 다 나밖에 없어요. 나 이외의 것들은 전부 내가 해석한 것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같이 사시는 저희 아내 부인을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김현철 MC님께서 네네. 사랑하는 그분은 김현철 MC님이 해석한 그 내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실제하는 것, 존재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다.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모든 게 이제 명쾌해지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계, 우리는 보통 어떤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배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어떤 하나의 확신, 확신. 예, 그 확신이 어떤 그 펼쳐지는 현상 가운데 한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영원성을 갖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이나 이념 이것을 항상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확신에 피부에서 살아야지 피부에서 살아야지. 그 확신에 안에서 살면 안 돼요. 그 피부의 확신에서 그 안에서 살면은 네네. 그 확신밖에 없는 거고 그 확신의 피부에서 살면 확신 밖의 것, 확신과 다른 것 이것과도 접촉할 수 있어서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그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예, 제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경계라는 그 말이요. 예. 매우 그 경계선에서 이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경계에 선다. 경계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경계는 사실 사이죠. 사이. 사이. 이것과 저것의 사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 자체, 불안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경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고만 해요. 불안은 피할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품어야 될 거예요. 예. 불안을 이렇게 단절시켜서 끊어내버리려고 하면은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것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 것 자체가 삶의 어떤 단계죠. 근데 내가 사는 것만 좋아하고 죽는 것을 의식하지 않달지 죽는 것만 하고 죽는 것을 삶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달지 하면은 이 영혼의 굵기나 인식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보자. 예.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예.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 2015년에 문을 연 건명원 초대 원정으로 계셨는데 일종의 교육혁명이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든 교육은 모든 시대에 혁명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시간이 열어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죠.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미래를 여는 인재가 있어야 미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꿈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미래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다. 미래 인재 양성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검명원을 세웠죠. 검명원을 세운 거는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제가 세운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이런데 뜻이 있으신 어떤 기업인이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냥 원장을 맡은 거죠. 그렇지만 건명원이라는 곳의 정신, 초기의 정신 같은 것은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그렇죠. 건명원이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검명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미래를 여는 인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여는 인재는 대답하는 인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인재거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모든 이데아한 것들 가운데 대답의 결과로 나온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질문의 결과거든요. 우리는 그 대답이라는 것에 뭐가 존재하면 지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대답을 잘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지식인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식도 네. 지식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 혹은 문명의 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문명은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문명에서는 지식을 생산된 지식을 수입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를 창의적이라고 그러고 수입하는 단계를 종속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종속적 레벨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창의적 단계, 생산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건명원을 만드시고. 이제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지극히 평범했죠. 지극히 평범했죠. 근데 좀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난 이 사실을 그냥 안 게 아니라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무슨 계기가 뭐 특별한 계기는 없는데 한 고등학교 1 정도에서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저한테 준 충격들이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계기를 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 사색적인 모습을 갖고 이렇게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고 그냥 혼자만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언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모호하게 했던 것 같고요. 대학에 와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 마음을 먹고 철학자라는 길을 가면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저는 갈수록 내가 철학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잘했고 내가 철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범위의 인식을 하고 내가 살았을까 하는 생각하죠. 그래서 철학을 안 했더라면 나는 요만큼의 이거 갖고 만족하거나 그랬을 텐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계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 인식 범위가 한 단계 좀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아침에 아니라고 물론 그러셨지만 나는 금방 죽는다.
이거를 언제 때부터 이렇게 읊조리게 되신 거예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 큰 누님이 예. 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음,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 누님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백혈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시신 윗목에 이렇게 병풍 저는 거기다 이제 시신을 모는데 그 내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펼쳐본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좀 이렇게 아주 오래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나를 좀 뭔가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자극시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누님의 죽음이 예. 일반화돼서 예, 예. 자신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뒤로도 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네네. 이때쯤인데 네. 그 우리 어머님이 그 유산 하시는 것을 또 가까이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나중에 내가 왜 이런 죽음이랄지 삶이랄지 그다음에 자아랄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워낙 그 강렬하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나는 애써 좀 이렇게 내 의식에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죠. 예, 예, 그 예. 기억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된 것도 오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내가 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네.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불어. 그다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예. 오늘날에 그러면 그 진로를 또 뭐 학교도 그런 데를 가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책 그렇죠.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던 근데 거지만. 내 문제 의식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문학을 국문학을 해볼까 골라볼까 전공을. 아니 철학자 중에도 글 쓰시는 분이 되게 예, 많고 글 쓰시는 분 중에 철학하시는 분도 그렇죠,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저는 그런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겉멋은 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한 문장으로 써본 적은 있어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때 그 혹시 기억나시면 그게 나는 쓴 줄 모르겠는데 네. 한참 후에 네. 내가 그걸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발견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이 비열에 왔다 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를 내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너무 잘난 체 하는 것이 될까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조금 설명할 자신이 생겼어요. 그 원래 그 최진석 교수님 조남이 진절. 그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왜 개명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고향은 한평인데 네, 전남 한평. 출생은 장병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장병도. 그 하이도라는 하이도라는 섬 옆에 긴 지렁이가 굵은 지렁이같이 붙어 있는 아주 긴 그런 섬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도 부속 섬이죠. 거기서 났어요. 근데 거기서 났는데 그 장병도를 그 동네 분들은 장병이란 말
긴 자루거든요. 긴 자루. 이게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은 진자루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절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났어요. 네네. 거기서 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 호적에 제 이름을 최진절로 올렸어요. 그 섬 이름을 따서. 예, 예.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올리는 연유는 내가 들었으나 그거는 너무 이렇게 신화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제 합리적인 언어가 불신을 받을 것 같아서 그건 이야기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호적에 최진절로 올리고 한 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5살 때까지. 그러다 이제 육지로 나오니까 다들 진절머리 난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거기다 한 획을 그냥 그으셨죠. 그래가지고 최진석이 됐어요. 절자에다가 한 획만 그으면은 석이 돼요. 제방변에 시작하면은 절인데 이거를 나무목으로 쓰면은 이게 석이 되거든요. 또 그런 또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괜찮을 거예요. 오래 걸려 세월이 지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공문서를 위조하신 거죠. 공문서를 위조하셨지만 지금 15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한자에. 네, 한자에. 그때는 그 호적에 한글은 안 썼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 때도 호적에 한자만 썼던 한자만 것 썼죠. 같아요. 아 재밌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누구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뭐 불안하고 삶의 의지도 없고, 그것도 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교수님도 그런 시절이 고1 말이나 고2 초 정도부터 한 30살 때까지는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일단 게을렀고, 그다음에 어떤 이 시선에 초점도 안 맞았고, 그다음에 생활도 무질서했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알 수 없는 어떤 불안, 알 수 없는 불안.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과 씨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서정수 선생님은 당신을 키운 파랄이 바람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바람이라고. 예. 저는 나를 키운 파랄은 그때 이 방황, 불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끼쳐드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지만 불안과 방황을 겪지 않고 찾은 안정은 그 안정 자체가 불안일지도 또 방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드디어 내가 안정을 찾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안정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안정된 사람은 아닌데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됐죠. 불안이 어떤 삶의 한 요소다. 그다음에 나를 키우는 중요한 연료다. 라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방황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보기 십상인데 어차피 그건 없어질 거 아니냐면 삶의 일부가 그리고 또 연료가 되는 그러니까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불안을 관찰하려는 노력, 인식하려는 노력, 이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보지 않으려고 외면만 하고 직시하지 않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요. 이 무섭고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뭔가 모를 지하실 같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려고 정면으로 응시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교수님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인간은 시를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으로 일단 나뉘고 예, 시를 읽는 사람도 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그렇죠.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우리가 시를 외우면은 시를 외우면은 시인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는 내가 주인이고 여기는 나의 왕국이니까 네. 누가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그것은 사실 나를 키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외우면은 나를 그 시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연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를 읽기만 하면은 사실 시를 소비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를 그냥 날려버린 공중에 날려버리는 게 그리고 어떤 감동도 찰나적이고 그냥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면은 감동은 어떤 휘발돼 버리고 휘발성 감동이 너무 요즘 많아서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한테 가치 있는 감동이라면 그 감동을 자기한테 오래 머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래 머물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외우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베토벤도 내가 감동을 계속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주 들으면은 그 베토벤이 내 안에 들어와 살거든요. 예. 그걸 또 외우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래를 많이 외우시는 네. 약주 한잔 하시고 그 노래 외우는 거는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금 그렇죠. 재현하는. 그렇죠. 예. 예.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예. 시가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시 한 편을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떤 시? 예, 뭘 부탁하실지 저는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그 제가 아까 표현을 좀 거칠었지만 이 엉망진창으로 방황했던 이 시기 그 방황이 시작되는 고1 때 이 시를 외웠어요. 고1 때. 예, 그래서 이 시를 계속 자주 외웠죠. 근데 이 시처럼 살지 못하면서 시를 외울 때 그 사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하고 괴롭고 뭐. 예.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저를 지탱해준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한 편의 시가.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며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라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 한없는 백골을 쪼으리라. 저는요 이 시로서 최 교수님이 지금 나를 찾고자 하는데 훨씬 더 집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 때문에. 예, 저는 이 시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를 나벗기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 예. 참 의미가 깊은 시 예,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만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이게 이제 아라비아의 사막이 나오는데 그 방황하던 청년 최신석 청년의 아라비아의 사막은 어디였을까?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이었고 이런 그 방황과 그다음에 어떤 해결과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나였던 것 같아요. 아. 시작도 끝도 예. 날 네, 수밖에 없는. 네. 예. 근데 저는 그 시에서 네. 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는 이유는 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서 자기만의 동굴을 찾는 일이거든요. 자기만 고독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어떤 참된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살고 싶어 한다면은 반드시 이 고독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산스러우면 안 되고 번잡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고독을 자초하는 이 시인의 이 어떤 용기 이것이 이 시를 낳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절, 고독, 또는 분리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네. 그 요청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고독,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로 되는 일이 매우 더디어져요. 자기가 되는 일이 고독이 없으면 매우 더뎌지죠. 오늘의 명언입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떠겠냐. 자기 이야기가 아닌 소리를 자기 이야기처럼 하게 돼요. 외식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기 신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신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이건 자기를 굉장히 낭비하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를 대면해서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데 오히려 익숙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집단의 한 명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죠. 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한 명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최근에 50년 만에 집을 한 채 주셨어요. 예. 그 새로운 학당 예. 호전문가 얘긴데요. 대학교 강단을 나오셔서 선택한 곳이 전남 한평. 거기가 고향. 저기가 고향입니다. 왜 고향에다 이런 학당을 지으셨나요? 저는 고향에다 어떻게 이제 그 지을 땅이 있는 곳이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 근데 또 고향은 이렇게 내 어떤 그 사유의 뿌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내 감각. 감각도 살아있고. 그렇죠. 거기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왔는데 또 이제 한평에 지은 이유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주변이기 때문에. 왜 주변에다 지으셨나요? 모든 새로움은 중심에서는 잘 안 나와요. 중심은 지키죠. 견고하죠. 견고해요. 지키려고 그러죠. 모든 새로움은 주변에서 나와요.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은 주변부가 빨리 활성화돼야 돼요.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도 주류적 사고가 아니라 주변적 사고가 빨리 활성화돼야 돼. 거기에 새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평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멀잖아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멀리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이 공부하는 그 시간 앞뒤로 너무 바쁘면은 교육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어차피 24시간 한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서울에서 온다면은 오는 시간이 적어도 우리 집까지 오는 데가 3시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최소한 자기만의 고독한 6시간을 확보해요. 저는 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교육적 효과는 내 강의보다도 앞뒤로 배치되는
이 강제된 6시간의 고독한 시간,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교육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디선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출퇴근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래요. 그 오는 시간 1시간 10분 동안에 고독을 느껴서 자기가 일 처리할 생각 많이 거를 하잖아요. 생각하고 또 일 끝난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거죠. 예, 예. 집에 가서 아 못한 일, 예, 그거 하는데 1시간 뭐쯤 걸린다. 예, 예. 교수님은 3시간, 3시간 예, 예, 의 고독을 예. 적어도 네. 3시간 했어야 돼. 이거 고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교육은 목표가 변하거든요. 교육 받기 전과 교육 받고 나서가 네. 변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전달한 지식이 될 수는 없어요. 나와 함께 교류한 어떤 지적인 율동감으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행동하는 철학자라고 예.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호전문가는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죠. 예, 예. 왜 그 이름으로 지으셨고 그 이름에 담긴 철학은 또 어떤 겁니까? 저는 저는 그 지역 감정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 고향을 사랑해요. 저는 한평을 사랑합니다. 예, 예, 한정호 사람. 그다음에 또 내가 태어난 장병도, 장병. 하이도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최진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예, 했던. 무조건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한평이 나비 축제 하잖아요. 맞아요. 한평하면 제일 유명한 축제가 예, 나비 축제죠. 그다음에 그 호전문가가 예. 그 집이 그 도가 철학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지어졌어요. 이게 도가 사상을 네네. 구현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도가 사상 중에 대표자인 장자가 장자, 예. 자기 철학을 전개하는데 나비의 꿈꾸는 모습, 그걸 가지고 자기 철학을 전개하거든요. 네. 그걸 나비 꿈을 호전몽이라고 그러죠. 호전몽이죠. 예. 그래서 그 집은 순 한글로는 나비의 꿈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좀 한자식으로 부를 때는 호전몽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사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꾸는 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의 축제하고 이름하고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딱딱 맞아요. 딱딱 맞네요. 예, 딱딱 예, 맞아요. 예. 그 공부하 오셨던 장자 사상과 그다음에 고향의 고향 축제 이름, 축제 예. 이름과 그게 만나는 호전몽가라는 데니까 예. 특별히 특별히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집어넣으신 예.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저는 이 건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위대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 처칠 수상이 한 말인데, 우리가 그 집을 짓지만 네. 집이 또 우리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철학은 개념으로 지은 집이고, 집은 즉 건축은 벽돌로 쌓은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에 들락거리느냐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 형성하느냐 하는 것에 어떤 가장 역할을 할 것 큰, 같아요. 예, 예. 저는 거기서 그 새마을 새몸짓 기본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사단법인 이름은 새마을 새몸짓. 예,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꿈꿔보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거를 새마을 새몸짓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마을 새몸짓으로 그런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워보자. 그 보통 철학자 그러면 새 말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예, 많았는데 예. 여기에 교수님은 항상 빼놓지 않고 새 몸짓이라는 예, 예. 그 새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예. 그거를 넣는다. 이거는 대단한 거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가면서 내가 조금 더 완성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예.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도가 사상가 중에 대표자인 장자라는 그 큰 책의 주요 모티브가 나비의 꿈이에요. 호전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비가 꿈꾸는 집. 작가, 철학가의 겸손도 보이지만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지식인데 그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석양이 있을 때 되면 나비 모양이 이 벽에 비쳐, 그림자가. 이거는 이 원형질의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필로소피 철학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무상생 공존을. 담쟁이가 우리를 보는 건지, 예. 우리가 담쟁이를 보는 건지 경계가 희미해졌다. 자, 인간은 왜 지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과 본능을 이겨내는 거예요. 철학은 지적인 활동 중에서도 매우 높은 차원의 활동이에요. 책 읽고 건너가기. 예, 예. 예. 그 첫 번째 책으로 돈키호테를 선정하셨어요. 예. 예. 책 읽고 건너가기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간다는. 어디서 어디로는 각자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건너가는 것 자체만 모든 인간한테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능력이에요. 건너가는 것 자체. 그래서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대답은 멈추게 하는 일이고 질문은 건너가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문을 예. 중요하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은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던 나를 알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너가기, 불교에서는 이걸 바람일다라고 그러거든요. 바람일다. 이게 최고의 지혜죠. 예.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자기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곳으로 자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의 이름을 책 읽고 건너가기로 지었어요. 좋습니다. 예. 저도 많이 건너댕기겠습니다. 이제. 예, 건너가기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예. 철학은 동사다. 예.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호전문가에서 계속될 이제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의 강의가 이제 기대가 큰데 그것에 거는 꿈.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호전문가에 관해서. 호전문가에서 저는 꾸는 꿈은 거기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 존재인지, 어떤 꿈을 꾸는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질문을 강력하게 스스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간다. 예. 저희가 그 학교 이름을 기본학교로 지은 이유는 네네. 인간은 이 기본만 확실하면 탁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을 다 기본에 하는 기자 정도 배우면 본자는 배우지도 않고 그냥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네.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기본은 뭘까요? 더 기본은 할 말을 갖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있으려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려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하기만 하면 인간은 타결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죠. 근데 현실은요, 뭐 불안한 청춘, 불안한 사춘기, 우울한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어떤 불안, 그다음에 어떤 멈춤, 이런 어떤 그 비효율적인 이런 태도들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일단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 저는 좀 더 자기를 사랑하자. 자기를 믿고 그리고 좀 더 자기를 믿자. 자기 이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으면서 여기서 생긴 힘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네.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몇 마디 안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곱씹고 곱씹어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아마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철학자이자 나와 세상을 바꾸는 만남 새말 새몸짓을 이끌고 계시는 최진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가 되고 세상의 표정이 된다는 의미겠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인생낭독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안정아입니다. 저는 평소에 노랫말을 쓰고 또 음악을 만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최진석 교수님의 인생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해왔던 음악들, 그리고 또 음악가로 걸어온 시간들, 또 나아가서 제가 저로서 살아갔던 삶 전반에 대해서 또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최진석 교수님께 들려드릴 음악은요, 제 몽타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자라는 곡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또 그림자가 생겨나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또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또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므로 머뭇거리고 죽은 누이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 나서도 가는 곳 모르는구나. 한 가지 나서도